자, 후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들어봐야 되겠죠. 후성. 여기 이제, 여기 같이 TV, 예, 같이 하시는 여기 한 분 중께서, 정도님께서, 대표님, 후성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강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도님도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대표님, 후성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대표가. 왕 대표가 뻔한 얘기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관점을, 이게 이제 그,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차트가 월봉이에요, 월봉. 그렇죠? 월봉입니다. 자, 요게 과거 데이터상 지금 한 15년 정도의 주가 흐름이 보이는 거죠. 2006년서부터 2021년이니까 약 15년간의 데이터 값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15년의 값인데, 2006년서부터 2011년까지 5년 정도나 그 다음에 2017년, 18년 지나면서 19년, 18년 지나고 이 흐름을 한번 우리 봐보자고. 이 흐름을 한번 봐보자. 이 흐름을 보면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과연 이게 우연일까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우연일까? 여기가 형성돼서 선이 생겼는데 이 자리가 과연 우연일까라고 말을 하면 아무리 봐도 우연 같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예, 우연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저런 자리를 나만 보지 않는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후성에 관심 있는 사람,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라인을 안 쳐다볼 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자리를, 이런 가격대를, 통과시킨다. 즉, 뚫어준다. 즉, 돌파시켜준다라는 의미가 무엇일 거냐라는 겁니다. 예.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저 자리를 뚫었다죠. 예. 추정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죠? 엄청나게 비싼 돈을 줘 가면서까지도, 즉, 15,000원에서부터 23,850원까지 계속 누군가는 사서 들어간 거죠. 비싸게 돼도. 그리고 정점을 찍고 지난달에 잠깐 정체했다. 이번 달에는 좀 올라가 보려고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 자, 여기가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이 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는, 이게 공감대가 형성됐던 세력이든 간에 15,000원이라는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필요했던 게 맞나요? 그죠?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최근 내에서는 거래가 제일 많으면서, 그죠? 돌파시킵니다. 여기가, 그죠? 15,000원 돌파시킬 때, 요때. 제일 많으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죠. 여기를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근방에서 많이 팔려고 내놨는데 그 물량을 누군가는 다 비싸게 내가 사줄게 하고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줄 알고, 그 다음에 패턴적인 흐름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을 가만히 살피면 이 저점이 높아지는 그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뭔가가 그 움직임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들이 많다라 이거죠. 어서 오세요 이리저리니, 그죠? 네, 그래서 큰 흐름을 보자라는 말을 황 대표가 여러 번 하는 거죠.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뭐 있는 대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뭐 여기서 내공을 따질 게 아니고 이 후성이라는 종목에 토론할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가보자는 거죠. 있는 대로. 자, 그러면 이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후성이 밀려서, 주가가 밀려서 여기를 지지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그리고 적어도 비싸게 주고서라도 그 비싸게 준다라는 개념이 이 흐름에서 이 흐름을 깨지면 싸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흐름에 싸지는 가격대인데 이 흐름을 깨지 않고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올라가는 성질이 누구나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거죠. 예. 나의 생각이 아니고 보편적인 이 주식을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단순하지만 깨졌다 하면 반등하는 순간 위에서 물린 애들,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은
던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주식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왜 저가가 높아지고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뭐 이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황 대표의 생각이 그거예요. 오르고 내리고의 흐름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좋을 수도 있고요. 호재가 나왔다. 그 호재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20일이라고 하는 한 달 통계적인 한 달, 보통 이제 통계를 내야 되잖아. 통계를, 그죠? 그럼 이 종목을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종목의 최대 주주라든지, 여기에 투자가 거대 자본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집단이라면, 저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야, 아무래도 여기서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이익 실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인, 해외적인 문제라든지, 종합주가의 재반상이라든지, 환율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주주가. 그죠? 그러면 그들이 팔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면, 주가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거야. 그죠? 그런데, 예, 이러다 보니까 또 20일 또 지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20일 지났어요. 근데 이제 뭐가 나와요? 이쯤 되니까? 분기 실적이 나올 거예요, 분기 실적이. 뭐 분기 실적 이번에 어때? 예, 어때? 예,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쟤네들 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뭐 관계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적 인프라가 다 돼 있겠죠? 물어볼겠죠. 통계 다 나오겠죠. 이번에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오더 별로 안 나와. 근데 오더가 야 껍데기는 뭔가 매출액이 높은데 효율적인 장사 못했어.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이 좀 안 날 것 같아. 지난번에 요번에 많이 생산하긴 했는데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투자 대비 별로 못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주가가 다소 탄력받기는 모멘텀 올라가긴 좀 버거운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내부적으로 돌 수도 있죠.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인적 인프라, 돈에 대한 개념, 돈의 무게감.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제일은 그들이 권력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부적인 정보, 이런 것을 미리 습득하겠죠. 예. 거의 그러지 않을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손해보려고 하는 바보가 어떻게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럼 어차피 하다가 한 60일 됐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데 밀려요. 그죠? 밀려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이번 실적이 어때? 지난 것보다 별로 안 좋아. 아유, 그래, 네가 지난번에 말한 거 맞네, 니들이. 그러니까 나도 좀 팔았어. 근데 이거 실적이 빠지는 동안 새로운 오다가 좀 많이 해가지고 다음 실적 때는 좋아질 것 같아. 이게. 예. 그래? 그러면 실적 발표와 동시에 안 좋은 이야기, 악재 같은 실적이 안 좋다라는 악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 그래? 그럼 다음 분기 괜찮아? 이번 좀 안 축소했는데 아 이번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얘가 호재가 있어 호재가 또. 예. 그래서 이번 다음 분기는 많이 아니더라도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더 좋을 호실제가 있어. 호실제. 예. 실적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뭐가 있어 하여튼 이게 나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다시 선행적으로 주가를 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쟤네들이 주식을 뺏어오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하면 왜냐면 주가를 이 제한된 물량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것도 많죠. 그 흐름을 깨겠죠. 왜냐면 여기에 많이 몰린다는 걸 다 알아요. 어디서 몰리겠어요? 상식적으로 애들이. 그러니까 이평선이 됐든 어떤 추세선이 됐든 어떤 라인이 있을 때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주식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내포하지 않을까요? 하루 30분이면 어서 오세요. 그죠? 네? 그런데 조금 매매를 한다.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평선 정도는 끼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많이 몰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호가가 얇아지는 거죠. 중간에서 받치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느 기준 있는 데서 보게 되면 그 많이 몰리니까 거기서 그래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지키겠지 하는 사람의 의견과 야 이거는 그래도 깰 것 같은데 이건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충돌하겠죠 그게. 그래서 의미 있는 지점을 가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웬만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파동의 형태가. 그래서 공방전을 펼치다가 힘의 균형이 깨져서 방향을 틀어질 때가 있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히려 그대로 밀어 올릴 때가 있고 살짝 깼다가 빨리 회복을 해요. 그 얘기는 일시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바로 돌리겠죠. 아, 이거 렌떡이야 싸다고 생각해서 확 사들어오겠죠. 내가 다 걷어갈게 이러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아 다음에도 분명히 야, 이 다음에 어때? 야, 이게 내용도 없고 어떤 뭐 호재가 될 만한 것도 없어. 그래서 이걸 올리기에는 좀 그래. 그러면 아마 주가는 그래? 아이씨, 그러면 비싸게 아니 싸게라도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을 돌린 자리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 일단은 의미가 있는 거, 어느 자리든 간에. 왜? 비싸게 주고 사 들어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옳다 그러다? 뭐 이걸 떠나서 이 주식, 그러니까 효성이라는 종목을 한 명, 두 명 쳐다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일부의 공감되든 절대적인 공감되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응집력이 강한 애들은 돌파시키고 응집력이 강한 애는 깨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응집력이 있던 없던 간에 그냥 흐름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비싸게 주고서라도 누가 사들어온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세력이 됐든 공감대가 됐든 흐름이 됐든.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하지 못하고 고가가 낮아지면서 밀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성이라는 종목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 이 시각을 보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15년에 걸쳐서 이런 흐름을 3달 전에 15년 전 동안 이 흐름을 깨지 못했는데 이 거대한 것을 누가 뚫었어요. 이거 쉽게 깨지겠나요, 이거? 네? 여기 쉽게 깨지겠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2만 원이잖아요. 15,000원을 당장 이렇게 깨지기 쉬울까요? 올라갔죠. 이거 알고 뚫었던 공감대가 됐든 팔아먹고 나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렇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뭐 영화나 뭐 표현해서 들었을 때 설거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지고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 쎄 빠지게 모았는데, 표현이 좀 비속어라 죄송합니다. 쎄 빠지게 모았는데 이익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크게, 그것도 효율적이게, 그것도 합리적이게,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쉽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파동이에요. 파동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이런 데서 보면 지금 후성을 일봉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죠. 어쩌면 여긴가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올려서 끌어올려서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양봉 한번 볼게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요. 들어온 거죠. 누가? 세력이 밀고 들어왔겠죠. 이걸 뚫어준 자리가 여기에요. 맞죠? 15년간에 끌었던 그 저항대를 뚫어준 거 이거. 그러면 이 뚫어줄 때 얘가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걸 뚫어놓고 과연 이 밑으로 쳐져서 놀겠냐는 거죠. 이 적어도 위에서 놀아야 얘네들 입장에서 이거 잡았던 거 최소한 이만큼은 남겨먹는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받아주는 놈이 있어야 돼. 반드시 팔아먹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시작되면 팔고 나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후성은 어쩌면 팔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또 해볼게요. 야, 이 정도까지 주가가 갔는데, 야, 잘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했던 사람들이 세력 아닌 일반적으로 던질 수도 있죠. 야, 이 정도는 됐어. 나 돈 많이 먹었어. 세력이 던졌던 일반 애들이 던졌던 누가 던졌든 간에 공감대가 형성 던졌어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밀렸어. 15,000원까지 밀렸는데 이게 과연 하루아침에 이렇게 깨질 수도 있겠지만 깨졌다 한다 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생각? 야, 이거 이렇게 갔는데 야, 되게 싸졌어.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결치는데 결국 이게 깨지면 무슨 생각이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거 깨지면 야, 위험해. 던지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생겨요. 중간에 보면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한 번에 이렇게 내려왔다 지지하는 형태가 안 되면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거 많이 보시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수렴했다가 튀고 나가면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에서 주가가 끌어올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런 자리에서 수렴의 형태가 많이 나오는지. 제가 늘 정방에서 하는 말. 수렴의 끝자락은 관심 대상을 가져야 한다. 공방전을 펼쳤는데 그게
버려나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누가 매집하면서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다. 확률적으로 그렇다. 논리적으로 그렇다. 추정적 생각이 그렇다. 근데 비싸져요. 그러니까 못 사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 그래서 주가가 파동을 칠 때 어떻게 돼요? 모아지는 파동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상당히. 그리고 모아지는데 서서히 저가를 높이면서 어느 순간 티도 안 나게 머리 들기 시작합니다. 티도 안 나게. 설설설설. 그러다 주가가 확 올라갔죠. 그러면 온갖 좋은 소리, 이거 왜, 뭐 때문에 올라갔어? 뭐 그때 터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미 뒷북을 쳐버리죠. 그래서 언박자를 타죠. 자, 그러면 후성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1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15,000원에서 시작하면 23% 마이너스 여기까지 오르니까 3%, 한 26% 정도 이 기준에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000원에서 지금 2만 원이니까 한 26%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사면 26% 정도는 내가 리스크를 낀다라는 거죠. 예. 그 말은 여기를 깨졌을 때는 주가가 이 15,000원대를 깨졌을 때는 주가가 내려온다, 올라간다, 횡보한다 이게 아니고 15,000원을 깨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의 위험을 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15,000원을 깨지 않고 위에서 든다는 건 누가 지키는 건데 반대로 이걸 지키는 척하면서 이 자리를 후려패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방이 되는 거지 15,000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이게 훼손지 언쩐지. 그런데 공통점은 있죠. 놀아주고 나서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를 잘 보면 이런 경우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 여기서 보시면 저점을 슬슬 올려다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저점을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저점을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공감대가 형성돼서 파는 힘이 강해지면 그걸 다 사버려야 돼, 올리려면. 근데 올릴 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될 모멘텀이 없으면 잘못하면 주가 조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주식을 올리는 입장도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되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터져요. 지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그게 테마예요, 대부분이. 테마고 어떤 대외 소식이 들어오면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을 쓰잖아요. 부각. 이거 참 이 부각이라는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 핑계거리 찾는 거죠. 부각. 예. 그 다음에 가능성. 그 다음에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수혜주. 과연 수혜를 받는데 이걸 경영이 잘해야지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실적으로 이어질까요? 아니에요. 가능성, 부각. 굉장히 웃긴 말이에요. 추상적인 말이에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지금 우리가 요소수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죠? 아까 비행기 기름, 항공유 110톤을 들여서 요소수 110톤을 들여서 몇십 톤? 80톤을 가져온다면서요. 그래서 웃긴 얘기 하잖아요. 이 비싼 항공유를 들여가지고 이걸 요소수를 가져와? 그래서 막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쵸? 어쩌면 요소수도 저런 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저게 또 장기화로 가면 또 몰라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이 수혜주가 됐다고 해서 요소수를 막 준비했어요. 근데 이 비싸게 팔아먹을 거로 준비를 다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다 해놨는데 다시 또 싼 값으로 들어오는 이게 도루묵대요. 오히려 그 주가는 또 박살납니다. 예. 이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몰라. 제가 30년 주식을 쳐다본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공이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저는 참 공감이 됩니다. 점점 더 공감이 돼요. 30년, 내년 들어면 31년 차 이렇게 될 건데 주식 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점점 느껴요. 저는 점점 느낍니다. 여기에 왈가불가 말이 많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 어렵습니다. 나중에 뒷방 맞아요. 뒷방. 물론 그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건 능력이죠. 능력. 그야말로. 그것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일반 개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있는 그대로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 괜찮다고요, 이거. 그래서 후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사면 한 23%의 리스크를 끼고 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정의원님이고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언제 사냐면 이때 사지 마시고 사고 싶으면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래서 점점 고점이 낮아지게 내려와라. 그리고 15,000원 부근에 가까워질 때 적어도 머리를 들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봐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단가 추정치가 나오고 그 기준을 잡고 사봐라. 그리고 그 밑에서 놀면 빠져나오고 그게 맞으면 조금씩으로 저점이 높아져 가다가 이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한번 보자 하면서 제가 또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거 보자. 실적을 보자. 저 주가가 왜 갔는지를 한번 캐치를 찍으면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소설 쓸 필요가 없고요. 그죠? 실적을 보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작년 683억. 그죠? 요게 4, 4분기. 그죠? 그리고 올해 632억. 그 다음에 755억. 요게 마이너스 났다가 이번 분기부터는 뭔가 좀 좋아졌어요. 그죠? 좋아졌죠? 여기서 조금 마이너스 나다 좋아졌어요. 755억. 그렇죠? 뭔가가 머리가 좀 들어요. 괜찮은데, 그래, 그럼 1년 동안의 주가를 봤을 땐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요 부분은 조금 나쁘긴 했으나, 후반전 지나면서, 6월달 지나면서 3, 4분기, 4, 4분기 들어온 시점에서 더 좋아지고 있네? 자, 그래서 봤더니요. 연간 실적 보자는 거죠. 예, 연간 실적. 그러니까 부분 실적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연간 실적은 2,480, 2,700, 2,480, 2,600인데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예. 여기선 조금 주춤했다, 올라갔다, 좀 주춤했다, 좀 늘어나고 있는 쪽이죠. 이쪽으로. 그죠? 근데 돈을 잘 벌어요. 영업이익이나 빵꾸난 적이 없어요. 조금 줄긴 했어도. 그죠? 꾸준하다는 거죠. 꾸준하다는 거. 그런데 저게 조금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 내용을 보자고요. 내용을 봤더니 어쩌고 봤더니 2차전지 대부분 죽쓰는데 후성. 중국 전력 난간에 더 잘 나가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그 호주하고 문제가 터져서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 뻔하잖아요. 지난번 전쟁 날 것처럼 둘이 으르렁 거리는데 뒷배경 미궁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이게 석탄. 그 자국 내에서도 석탄 때문에 지금 요소수가 다 문제되고 그게 또 우리나라 또 타격을 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후성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또. 그죠? 예? 수혜를 또 본대요. 그러면 저게 후반기 이게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볼 땐 이놈들이 그거 보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기본은 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나갔을 때 더 기대가 된다. 이거 못할 이유가 없죠. 저놈들 입장에서. 저 같아도 대량으로 들어오게. 그죠? 그리고 쟤네들은 핑계를 대면 돼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 별로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핑계거리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뚜껑에 별거 없어. 그냥 던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얘네들은 이겨요. 왜냐? 핑계가 확실하잖아요. 누가 봐도 야 수혜를 받지 않냐?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수혜를 못 받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던졌어. 핑계거리가 됩니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 게 그래서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꿈을 먹고 성장하는 게 주식이고 실현 불가능하지만 포장이 됐는데 그 포장이 아니라 실질적 내실이 있다. 그러면 주가는 탄력을 더 받아가는 거고 그게 부실하다. 그럼 나중에 뚜껑 열어봤더니 포장지만 활용하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나중에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버블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재밌는 게 나중에 알게 돼요. 당장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걸 안다고 말하면 경영을 하시는 분이거나 이 세력이거나 이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삐껍바짝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그런 걸 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흐름만 잘 관찰해보면 모았다가 나가고 이런 흐름만 잘 관찰하면 그리고 평균 단가가 추정되는 구간을 잘 보시면 웬만하면 그 주가가 비싸진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들이 계속 머리를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얘네들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세요. 여기서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올리는 과정 속에서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여기 또 매집했겠죠? 그런데 평균 단가가 이쪽으로 하면 좀 더 샀으니까 평균이 좀 높아지긴 하겠죠. 그죠? 근데 평균 단가가 높아지긴 하는데 확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서는 수익의 곡선이 요만큼밖에 안 되다가 폭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거죠. 수익의 곡선이. 근데 얘가 좀 올라오죠? 중요한 게 있죠. 단가가 많아져요. 개수가. 여기가 만 10개였다. 여기 20개였다. 여기 갑자기 100개가 되는 건데 이 공간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싸게 주고 설에도 사서 끌어올려서 핑계거리만 된다면 주식을 쳐올리는 경우 무지하게 많죠. 예,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높아져 가는 가격이 높는 주식은 의미가 커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원리의 원리. 그런데 많은 사람들 내려온 걸 좋아해요. 내려오더라도 돌리는 모습을 보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성은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밀려서 고맙게도 이 근방까지 고가가 낮아지면 밀리다가 멈춰서 모아지는 모습이 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한번 이 자리는 도전해 볼 만한 거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많이 가냐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5,000원을 이탈해서 논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일단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얼만큼 빠질지 어떻게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감대라는 말을 씁니다. 세력도 공감대에서 놀아야 수급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감대 놀아서 수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는 수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험이 터지면, 문제가 터지면 얘는 던져야 된다고요. 쟤들 입장에서는. 대량 손실 난다고요. 못 던지면. 그러니까 뭐예요? 수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항상 주목받는 짓을 해야 돼요. 그게 어디겠어요? 이평 부근이거나.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평 부근에서 움직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평 부근과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죠. 다 본다고요. 그 근방에서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지나가는 자리가 돼. 그 근방이 아닌 자리. 그래서 추세선, 이평,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가격의 지지와 저항. 그 가격의 저항을 받았다는 것. 그 가격을 돌파시켰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큰 거예요. 매우 큰. 흐름을 바꿨다는 거. 아유, 돈을 들여가면 들어왔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건지. 흐름을 바꿨다는 거. 돈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는데. 따라서 후성은 새롭게 진입을 노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여기를 기다려서 기회를 주면 한번 도전해보고 여기서 내리면 내가 뭐 하는 거죠? 대응하면 되죠. 그냥 짧게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예, 끊어버리고 만약에 여기 성공했죠? 들고 있어 보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냥. 그럴 때는 저는 늘 얘기해. 저점이 높아지는지만 봐라. 한번 출발하면 그럴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으니까.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서 출렁출렁 거리는데 모양이 수렴하거나 고점이 좀 낮아진 형태가 나오면 여기서 뭐 반을 청산한다든지 분할 청산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밀어준 분할 청산하고요. 서서히. 예, 그러면 무리가 없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뒷배경을 깔고 들어가지 않으면 황 대표 그게 아니라 적정 주가 이 정도면 싼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받아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싸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보시면 힘들어져요. 막연하게. 여기서 저는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돼요. 아무 데서나. 근데 그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응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갖고 계신 분이라면 뭐 황 대표 이거 나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면 좋겠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면 이 흐름이 보였죠. 보통 이 흐름의 그 파동 진폭의 우상향으로 가는 채널 진폭이라고 하죠. 그 흐름이 보시면 비슷해요, 여기서. 그죠? 비슷하죠? 예. 이 이유는 여기서 누군가가 매집해서 간 입장에서는 이 이상을 끌어올리게 되면 이 이상을 끌어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갈 수 있어요. 늘 그렇지만 뭐 간다 안 간다의 문제보다 이 이상으로 끌어올려 어떻게 보면 수급이 안 쫓아와요. 호가만 올리고요. 이걸 올리려면 얘네들도 사줘야 되죠. 부담스럽죠. 그 이상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데 또 다른 모멘텀 플러스 뭐가 돼요? 돈에 들어가는 뭐가 돼요? 인풋량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제들 입장에서. 그래서 쟤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추정해보면 일정하게 가면 일단 이익 실현해요. 그래도 쟤들 입장에서. 그리고 다시 사면 되죠. 걔들 입장에서. 그럼 더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군데를요.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1중지지, 2중지지를 주식에서는 한 번에 빼지 못한다라고 하는 옛날에 격언이 있었습니다. 아주 한 20년 전에 이런 얘기가 떠들었는데 요즘엔 그 말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를 동시에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말에서 한 번은 걸려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대부분이. 반대로요. 저항 있잖아요. 이 저항을
동시에 돌파하는 이런 형태는 드물다. 왜냐? 한 번은 걸려주거든요. 이게 가상의 자리가 됐던 추정적인 자리가 됐던 이유 있는 주가의 자리가 됐던. 아니, 근데 저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말일 수 있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추정적으로 하면 그 폭의 논리가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런지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 올리기에는. 그만큼 모멘텀이 또 강력해야 되고. 그렇게는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아예 마음 먹고 주가 조작을 하든지 누군가가. 아, 세상에 어느 주가가 이렇게 30배, 40배 막 올라가면 이거 주가 조작이 어떤 기업이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거는. 그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꿈을 먹고 성장한다고 얘기하죠. 예. 있어요, 있어.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수많은 종목 중 이게 몇 개나 되겠냐고요. 예외적인 거, 예외적인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파동은 주가의 흐름은 대부분 어떻게 파동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준다. 예, 따라서 후성은 만약에 얘가 이 고가 근처 한번 와준다면 여기는 반 정도 분할 청산 가능하고 돌파하는지를 한번 봐주고요. 그죠? 근데 자꾸 옆에서 길면 놀면 한 3분의 2까지는 잘라드는 게 낫고요. 그 잘라뒀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지지를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살 수는 있겠죠. 그죠? 한 번 더 살 수는 있겠죠. 이런 대응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3,800원, 2만 정도 오는데 어디를 샀더라도 많이 물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후성, 여기 아까 그 정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후성 한 30분간 얘기 드려봤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